팩인데 그냥 신경 안 쓰시게 여기 넣어드릴게요. 예. 이런 인터뷰 처음 해봐서 뭐하면 그냥 제가 여쭤보면 그게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면 모른다 그러면 되고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럼 김 교수님 아지트입니까? 그 서울 오면 대의가 가능하니까 주로 옛날에는 저 강남에서 하면 그 이제 오비 중고 오비들이 있고 뭐 건설 오비가 있고 그 압구정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오비들이 많이 와서 사무실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을 막 늦게 된다든가 좀 시간 맞추기가 더 어렵더라고. 그래 여기는 뭐 우리가 대여를 내고 뭐 하면 되는데 거기도 제가 가입이 돼 있는데. 그렇지 겠죠 아무나 오비회. 지금도 압구정동이? 예, 압구정동에 딱 몰려 있습니다 거기다. 그 좌우에 빼고는 거기 다 몰려 있더라고요. 중호에. 예,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좌우회인데 거기 보니까 그 중호회, 현상회, 근우회 뭐 거기 한그물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뭐 급하게 한 거는 계획된 아니 뭐 집사람이 서둘러가지고 예. 저야 별로 올라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집사람이 뭐 울산 못 살겠다고 떠나야 된다고. 그게 원래 서울 살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그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저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그 아는 것만 대답해 줘.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아산관련 구슬자료 수집 사업. 오늘 현대중공업 직업훈련은 일기 출신 인터뷰에 해당됩니다. 그 날짜는 2012년 12월 29일 오후 1시입니다. 그 구슬과 정리의 편을 위해서 이제 호칭은 이렇게 구슬자, 저는 면담자, 아산 전경생 창업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슬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고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 1946년 11월 10일 생이고요. 고향은 충청북도 음성입니다. 음성군 면까지 합니다.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초칠리. 초천. 초천리. 거기가 저 반기문 그 회장 그 가깝습니다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구슬자의 가족 관계, 형제, 자매지간 같은 경우. 전 6남매 중에 제가 장남이에요. 6남매 장남. 네.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예. 그럼 가정 형편은 뭐 그 동네에서 뭐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좋지는 않았죠. 겨우 뭐 그냥 먹고 살 정도고. 그 우리 6남매들이 다 공부를 다 못했어요. 그렇게. 그럼 논밭이나 이런 소유 정도는 어느 정도? 논이 그때 7마지인가 있었고 밭은 한 밭좀 뭐 몇천 평 뭐 천 평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있었습니다. 그 농사는 좀 있으면 그 어떻든 뭐 먹고 사는 건 조금 해결되는 정도. 그렇죠. 겨우 이제 식량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예. 그렇다면 뭐 우리 구수자는 이제 학교 초중 고등학교는 졸업한 학교로 좀 말씀해 주시죠. 학교는 전부 그 음성에서 다녔어요. 예. 그 음성 초천리 그 덕생이라고 하는 그 3개 리가 모여가지고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덕생 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없어져가지고 저 부속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는 음성읍에 음성 중학교, 음성 고등학교. 고등학교 거기 졸업했어요. 예. 거기까지가 제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럼 음성고등학교는 이제 인문계. 예, 인문계입니다. 예. 지금 거주지는 정확하게 어디죠? 지금은 이제 울산 살다 저 예. 경기도 부천 신흥로 276 번길 15라는 데로 그 레미안 뭐 부천 중동 이사를 했습니다. 예. 일주일 됐습니다. 아니, 그럼 울산은 총 몇 년 산 것 같아요? 45년 살았어요. 45년. 예. 그러면 이 직장 생활에 대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대는 언제 갔다 오셨나요? 67년에 입대해서 70년도 70년 제대. 예 6월 27일인가. 그럼 군대에 가기 전과 군대에 갔다 와서 한 일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카투사를 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중공업에 가게 되는 것도 그 영어 때문에 그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제대하고도 예. 서울에 그래서 이제 토탈 한 5년 있었죠. 그래서 제대하고 한 2년 동안 저 이 종로 3가 이쪽에서 뭐 좀 직장이라고 좀 다니다가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마침 그 현대건설 울산 조선소에 그 독급하는데 그 측량 기사였어요. 현대건설. 예. 그 친구가 이제 그 조선사업부가 생겼다. 현대건설에. 너 한번 가봐라. 앞으로 한 10년은 먹고 살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응시해가지고 그때 뭐 서울에 그 별로 직장이 별로 그리 예. 많이 없었어요. 예. 이렇게 구름처럼 몰렸다고 그래요. 명지대학에서 시험을 봤는데 뭐 10대 1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 구수사께서는 이제 명지대학에 그 시험을 예, 시험을 본 거죠. 그 시험 본 때가 언제입니까? 대충 기억나는. 그때가 72년 뭐 한 6월이나 됐을 겁니다. 한 6월. 예. 근데 명지대에서 시험 쳤네요. 예, 명지대에서. 혹시 그때 이게 시험 과목 어떤 시험을 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과목이 뭐 국어, 수학, 뭐 영어, 뭐 그 정도 있던 거. 영어 뭐 영자까지 해라. 아 영자까지. 조선을 우리가 조선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 조선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뭐 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했었죠. 아 예. 수학 문제도 뭐 무슨 뭐 삼각함수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합격자 발표는 대충 언제쯤 났습니까? 그러니까 1차 합격자 그 시험을 치고 예. 제가 그때 미아리 쪽에 살았었는데 통지가 왔더라고요. 아, 예. 합격했다고. 한 달 정도 지났는지 얼마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보라고. 아 면접 보러 오래. 광화문에 그때 현대건설 예, 예. 그 본부가 있었거든요. 글리 오라 이거지. 아 면접 보러. 그게 8월 10일인가 그래요. 아 면접이 갔을 때. 예. 그럼 면접 가니까 뭐 뭘 그러니까 면접을 가는데 참 그 기억이 잘 질문하셨는데 그 면접관이 세 분이 이렇게 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울산 가서 힘든다고 그냥 또 올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통지를 받고 9월 10일 날 울산을 내려갔죠. 9월 10일 날. 예. 그 동대문 고속터미널에서 뭐 이불 저 덮을 건 가져라고 그래서 이불 보따리 하나 싸질 모시고 울산에 고속버스를 탔어요. 그럼 정확히 직업 훈련은 매달 며칠 날 입교했습니까? 그러니까 9월 10일 날 가서 9월 11일 11일 날. 그 다음 날. 12년 9월 11일 정식 입소를 했습니다. 아 9월 11일 날. 네. 근데 직업이란 말은 안 들어갑니다 거기. 그때. 예. 그건 좀 일반 자리는 빼주셔야 돼요. 직업 훈련을 했어요. 아니. 그냥 훈련원이든지 훈련소든지 직업이란 말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거고.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왜냐면 다른 분도 말씀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왜냐면은 좌우지간 9월 11일 날 입소를 했는데 400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근데
400명의 구성이 예. 200명은 서울 지역에서 뽑아서 갖고 예. 200명은 영남 지역에서 뽑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 경기지에 200명이고 예, 영남 예, 200명. 예. 예. 그래가 이제 숙소가 이제 그 4인 1실로 해가지고 예.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침대가 이제 1층, 2층짜리 예. 2명씩 가는데 한쪽은 서울 사람, 한쪽은 그 영남 사람 이렇게 배치를 했더라고. 그래요. 예. 같은 방에 넣었다. 같은 방에 4명 들어가는데 침대 2개 정도 양쪽 하나는 서울 좋은 사람 그렇게 배치했어요. 그런 게 아주 기억에 생생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훈련소 소장이 예. 윌슨이라고 영국 사람이었어요. 예, 예.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밑에 이제 또 한국인 소장이 한 분 따로 오창석 씨 그분 돌아가셨어요. 예. 그 아주 의미가 컸죠. 그게 왜냐면은 당시에 그 이제 정 회장님이 이제 조선업을 하신다 해가지고 예. 대형 조선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사람이 없잖아요. 그 기존에 해봐야 이제 부산에 당시에 이제 뭡니까 그게 대한조선 예. 뭐 거기 해봐야 한 2만 톤이 뭐 최대로 큰 걸 싣고 얼마 없었거든요. 예. 물론 그 일제 시대부터 그 조선 역사는 쭉 이어져 왔지만은 인력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26만 5천 톤짜리를 이제 울산에서 배를 질러다 보니까 당장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 거예요, 사실. 현대건설에서 이제 조선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인원이 몰렸고 그때 자격은 고졸 이상 해가지고 나이는 제한이 28까지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갓 졸업생부터 28살까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입사지만은 그때 그 머리 빡빡 깎은 그 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같이 시험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10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원래 모집을 할 때는 1년 코스. 그러니까 조선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선을 모르는 인력을 모아서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그런 명분 하에 이제 모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숙소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훈련소 금년 아예 없었고. 없었죠. 1년을 저 교육을 그 계획을 했는데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는 저 실제 사람이 필요한 그 조선 쪽에서는 생산 쪽에서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다. 조기 투입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 훈련원에다가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엄청 그 알찬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요 교육만 받으면 배는 질 수 있다. 그래서 조선 그 뭐야 저 이론부터 해가지고 그 조선에 필요한 뭐 그 설계, 그죠? 기계, 판금, 뭐 현도, 배관, 용접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친 다음에 네가 원하는 그 최종 지원이 뭐냐? 그래서 1지망, 2지망 해가지고 그것도 지원했는데 자기 실력대로 그 실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흥을 해서 다시 그 뭐야 지망별로 이제 그 클래스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집중 교육을 또 더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도를 지원했습니다. 현도는 일반인들 잘 모르시겠는데 그 현도라는 직종이 뭐냐면 이제 배가 이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판판한 철판을 이 고기나게 구부려야 되거든요. 이 구부리는데 이걸 어떻게 구부릴 거냐. 그 다음에 그 곡면 원래 도면은 곡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놈을 이 편편한 철판에다가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놈을 가공을 해서 구부려야 된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철판에다 그려내는 그런 그
설계 작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직종에서 이제 전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왔고 설계 쪽 지원한 사람들은 설계실에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예. 교육도 못 받고 바로 투입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청사진 꼽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좌우지간 그 엄청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처음에 딱 그 훈련에 들어갔을 때 좀 분위기 같은 것들은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그 분위기는 저 전부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뭐 했다 하면 저 전부 자기 자랑들 그죠? 옛날 뭐 군대 생활한 얘기 뭐 어디 뭐 배 탔다는 등 뭐 했다는 등 전부 힘과시하고 이제 뭐 그런데 어쨌거나 그 현대 그룹에 뭐가 왔다 조인이 됐다는 데 대한 자부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부심 같은 건 좀 있다는 예. 거죠. 그 이제 6개월 교육 과정 마치고 그럼 제일 먼저 배치받은 부서는 어디십니까? 그게 이제 성각기술부죠. 선박기술 선각. 성각? 각자가 예. 또 있죠. 처음에부터는 성각기술부 안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부서가 이제 그렇게 예, 그게 선각이라기도 하고 선체라고도 하는데 선체 설계가 맞고 이제 그게 이 저 배가 복잡해가지고 설계도 몇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기본 설계, 구조 설계, 선체 설계, 그 생산 설계. 근데 생산 설계, 이제 성각 설계라고 그래가지고 수론적 생산을 위한 그런 설계. 그 부서에 이제 배치가 돼서 그때 이제 초기에 배치됐을 때는 그 정 회장님이 영국의 그 애플도어라는 회사하고 그 조선소 전체 플랜 레이아웃을 계약을 했고 배는 그 스콧 리스코라는 그 조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6만 5천 톤을 짓는데 우리 저 현대 사람들을 20명을 뽑아가지고 그걸 6개월을 연수를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대졸 출신들이고 뭐 좀 그런 경험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 국내에서는 좀 그래도 뭔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을 그 스콧 리스코 6개월 연수 시켜가지고 그 짓는 배와 똑같은 배를 그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울산에 짓는다.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치됐을 때는 이제 그 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위에 있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한 거죠. 그렇던 직업 훈련은 나올 때는 이제 그 현대 조선소니까 그 사장은 누구라죠? 회사 총원. 그때는 저 사장이 그 스코우 사장이라고 덴마크 사장. 덴마크 사람이 처음에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 나올 때 수료증도 이제 그 사장 이름으로 나온 거죠. 그 수료증은 내가 지금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떤 모양인지 잘 기억이 기억은 없는. 지금 이삿짐에도 봤는데 다른 거 내가 몇 개 가져와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거 좀 가져왔는데 그 수료증은 따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든 이제 성각 기술부로 갔는데 아까 대충 말 그때 한 인원이 한 부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초창기는 얼마 안 됐죠. 얼마나 안 됐어요. 본관에 봐야 한 몇십 명 됐습니다. 몇십 명 정도. 근데 그게 나중에 최고 300명, 320명까지는 커졌습니다. 80년대 때까지. 근데 이제 일단 훈련 졸업해 그 수료해가지고 이제 부서 본 배치받아 갔을 때 그때 또 그 부서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부서의 분위기는. 분위기. 거기 좀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그 훈련소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그 사원 대접을 안 해주고 기능직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뭐 6급으로 할 거냐 5급으로 할 거냐 뭐 대졸은 4급이고 기능직은 6급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서도 옷이 달라. 옷이 겨울이 돼도 잠바를 안 줘요. 4급 사원 이상만 그 저 현대 잠바를 주고 우리는 그 무슨 현대 저 작업복 시퍼런 거 뭐 이런 걸 주고 아주 그 차별대우가 심했죠. 또는 그 대졸 출신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라. 예. 그 사람들이. 그 좀 서러웠죠 그게.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우리 가면은 싹 돌아서고 뭐 감추고 막 그 아직도 그런 건 기억이 나요. 야,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또는 식당도 다르고. 아예 식당이 완전히 달랐어.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2층에 큰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설계실 본관에 따로 있었거든요. 예. 그 총무부 인사부도 있고 설계실 뭐 다 영업부 뭐 사장도 근무하고 계셨는데 너들은 기능직이니까 예. 저 현장 식당에 가 먹으라 이거야. 본관에 먹지 말고. 근데 그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가서 이제 줄 서가지고 먹고 이 본관에는 뭐 과장급 이상이면 뭐 배식도 해주고 그 사무실 근무한 아가씨들이 이제 본인 가서 앉아 있으면 갖다 밥을 준다고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건 그리 짧았지 결국 길진 않지만은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부서에 가서 이제 그 정식이 어떻든 이제 기능 사원이 됐는데 첫 월급은 어느 정도 났다고 기억하십니까? 첫 월급은 2만 원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2만 원 채 안 됐다. 네, 그때 대졸 사원들이 한 4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윌슨 예. 그 양반이 400만 원 받았대요. 4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 400, 그러니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더라고. 어떻게 저 사람 400만 원을 받냐 이거지 월급을. 응? 지금도 4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45년 전에 400만 원을 받았으니 참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보통 그때 하루 몇 시간 정도 일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시급제라잖아요. 우리는 시급제는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침도 사무실 와서 먹었죠. 회사 와서 먹었어요, 아침도. 예. 그러니까 그 아침을 먹으려면 뭐 7시 전인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 뭐 야근하면 뭐 8시, 9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그럼 요즘 실업 뭐 특별수당 이런 거는 따로 그런 건 없었죠, 초창기. 없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뭐 노사분규 나고 저 뭐 문제 생기고 나서 차츰 정리 같은 거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월급 수준이 그러면 다른 기업 뭐 비교할 기업도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그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뭐 이게 현대 조선소의 어떤 그런 월급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초기에는 몰라겠어요. 저 대졸 사원들은 뭐 다른 데하고 좀 비교가 될런지 모르지만 기능직 쪽은 아마 좀 많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잘 기억이 없어요. 그럼 혹시 이제 중공에 근무하면서 부서 이동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부서 이동은 말년에 했죠 이제. 계속 한 부서에 계속 그 부서에 있다가 제가 이제 조선 설계 전산 시스템 CAD CAD에 그 관련을 내 가지고 거의 저는 그 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국으로부터 이제 CAD 기술을 도입을 하는데 전부 제가 다 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제 참 우연찮게 시작이 됐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영어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이용한 거지 사실.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대 나왔다고 영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라 이거는.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저뿐이 없었어요. 영어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도맡아다시피 하고 제가 맨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걸 끌고 가고 뭐 그래서 이제 남들은 좀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엄청 부러워하고 아마 영업직 빼놓고는 설계지 제가 많이 출장을 많이 갔어요. 그럼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있어요. K는 요즘은 보편화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게 보편화 기술이 아니잖아요. 인센티브는 없었죠. 그런 건 없었고. 아니 뭐 일 열심히 하고 또 뭐 잘하니까 또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러지 않았는가요? 글쎄 이제 모르겠어요. 대리될 때 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직이라는 게
이제 6급, 5급 거쳐서 시험을 치면은 예. 4급 시험을 칩니다. 그럼 4급이 합격이 되면은 대졸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기서부터는 그 시간은 걸리겠죠. 지금도 아마 그런 제도가 있죠. 근데 뭐 여담이 운담하는 많은 사람이 영어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예, 영어 때문에 애들 많이 먹었죠. 그럼 어떻든 해외 출장은 엄청 많이 하는데 해외 현장 경험은 있습니까 혹시? 현장에 간 경험? 해외 현장은 그게 아니고 그 캐드를 배우러 가는 거고, 예. 그 영업을 사러 가는 거, 기술 검토를 하러 가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이 다닌 데가 뭐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덴마크, 뭐 예. 독일, 뭐 엄청 헤매고 다녔죠. 일본도 많이. 예. 그러다 우리 어떤 1974년 2월 15일에 첫 번째 유조선을 진술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때 분명히 현장에 있었겠죠. 그때는 설계실에 있었죠. 그때 분위기나 뭐 어떤 그런 뭐 구슬자가 뭐 구체적인 한 역할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큰 역할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콜리